이건 허풍이 좀 심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어떻게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칠 수 있죠? 대박. 이 주인공 차원이 다르네. 저 17년 골수 팬인데 이 만화 정말 강추합니다. 미국 인디애나 코미콘 줄지어선 미국인들이 한국 장군의 만화책을 사기 위해 100m가 넘는 줄을 만들어냈습니다. 작가는 놀랍게도 한국인이 아닌 유대인이었습니다. 부스에 앉아있는 유대계 미국인 만화가 올리 콤파는 17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린 이순신 장군의 만화책에 사인을 하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23전 23승의 기록을 가진 이순신 장군에 관한 만화가 지금 미국인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콤판이 자국 영웅을 제쳐두고 푹 빠져버린 한국 장군이 누군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 장군의 무엇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미국 인디애나주 코미콘 현장,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부스를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작은 부스 앞에 길게 줄 선 미국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16세기 한국 장군의 만화책.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의 영웅을 그린 만화책이 미국 코미콘에서 완판되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스 안에는 그 만화의 작가가 열정적으로 사인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올리 콤판. 17년 동안 오직 한 인물, 이순신 장군만을 그려온 미국인 만화가입니다. 46만 부가 팔린 그의 만화 이순신 불멸의 함대는 미국 코믹 시장에서 이례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국 만화 시장에서 동양의 역사적 인물이 이런 성공을 거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블이나 DC의 슈퍼히어로가 아닌 미국인들에게 생소한 한국 장군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런 인기를 얻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올리 콤파는 왜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이순신에게 바쳤을까요? 그의 부스 뒤편 벽에는 한국의 거북선 모형과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난중일기 위 영어 번역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화책 판매가 아닌 한 미국인의 한국 영웅에 대한 깊은 존경과 헌신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현상의 배후에는 17년간 한 인물에 집착해온 미국인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자신의 인생을 걸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라이트입니다. 하버드 저널리즘 스쿨을 졸업하고 15년간 세계 곳곳의 영웅들을 취재해왔어요. CNN,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서 국제 전문 기자로 일했고, 전쟁 영웅과 역사적 인물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잊혀진 영웅들 시리즈로 에미상 후보에도 올랐네요. 몇 주 전 뉴욕의 한 카페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헨리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들려줬어요. 제이슨, 이거 알아? 17년 동안 한국 장군만 그리는 만화가가 있대. 17년이나? 그 한국 장군이 누구길래? 저는 신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장군이길래 한 사람을 17년이나 붙들어 놓을 수 있지? 그것도 미국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작은 나라 한국의 장군에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도 한국 갤러리는 작은 코너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중국이나 일본 전시관에 비하면 초라했죠. 요즘 K-팝이 유행하긴 하지만 그건 역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서양 팝을 모방해 만들어낸 상업적 시스템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이라고 하면 북한과의 갈등,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했고, 미국이 관심을 갖는 이유도 지정학적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문화적으로 독창적인 무언가가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장수라니 영웅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17년이나 자신의 인생을 바쳐 한국 장군의 이야기를 그렸다니.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닌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카페에서 바로 노트북을 열고 이순신과 올리 콤판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적인 영웅 캐릭터가 아닌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동양의 장군을 그린다는 건 상업적으로는 완전히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17년이나 한 인물만 그려왔다면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비행기 표를 끊고 LA로 날아가 올리 콤판이라는 이 특이한 만화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 도착하자 문 앞에 이순신 갤러리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면을 꽉 채운 이순신 관련 자료들, 수백 장의 스케치, 한국 전통 갑옷의 정밀한 도면, 심지어 거북선 설계도까지. 이건 직업이 아니라 완벽한 몰입, 아니 열정적인 헌신에 가까웠어요. 마치 종교적 성지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커피를 건네며 한 첫 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순신은 어떤 영웅보다 더 비현실적인 업적을 이룬 실존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 역사라니 놀랍지 않나요? 그 순간 저의 기자적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화가의 취미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왜 하필 수많은 역사적 영웅들 중에서 한국의 이순신이었는지, 그리고 17년이나 한 인물에게 인생을 바친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이 미국인의 눈을 통해 본 한국의 영웅은 어떤 모습일까요? 올리 콤판은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유대계 미국인으로 원래는 대형 만화 출판사에서 인기 시리즈를 그리던 작가였어요. 하지만 17년 전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그때 본 드라마에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잠깐 등장했어요.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다는 대사가 있었죠. 처음엔 그냥 과장된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호기심에 찾아보니 실제 역사였더군요. 그의 작업실은 마치 이순신 연구소 같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임진왜란 당시 전투 지도가 붙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거북선의 다양한 구조도와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가 보여준 만화책은 단순한 액션물이 아니라 철저한 역사적 고증에 기반한 작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저 북한과의 갈등,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 혹은 요즘 유행하는 케이팝 정도? 하지만 이순신을 알게 되면서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됐어요. 올리 콤판은 난중일기 영어 번역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직접 쓴 일기였어요. 페이지마다 그의 빼곡한 메모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기가 정말 놀라웠어요. 이순신은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가족을 걱정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죠.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보인 그의 결단력과 희생정신은 초인적이었어요. 올리 콤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23번이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니. 이것은 미국의 영웅들도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도 이루지 못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린 이순신 불멸의 함대 첫 권을 제게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거북선 위에 서 있는 이순신의 모습이 강렬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책을 펼쳐 옥포해전 장면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거북선의 정교한 구조와 전투 장면의 생생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이순신의 첫 해전이었어요. 단 한 명의 조선 수군도 잃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둔 전투죠. 놀라운 점은 당시 조선의 배들이 일본보다 더 발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항상 서양이 동양을 앞서 있었고 동양 내에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들을 앞서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당신의 말은 16세기 한국의 해군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건가요? 올리 콤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순신의 진짜 천재성은 명량해전에서 드러납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의 모든 상식을 뒤엎을 거예요. 올리 콤판은 자신의 작업실 한쪽에 있는 대형 모니터로 이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명량해협의 지도와 함께 해류의 흐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를 따라가며 점점 더 이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명량해협입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물살이 매우 세고 복잡한 곳이죠.
현지 어부들도 이 해협을 지날 때는 조심한다고 해요. 이순신은 바로 이 자연 조건을 자신의 가장 큰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올리 콤판이 보여준 첫 번째 만화 시리즈는 전사와 수호자였습니다. 일반적인 액션 만화와는 달랐어요. 화려한 능력이나 초능력 대신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전략적 천재성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순신은 전쟁 중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고 고문까지 당했어요. 그리고 풀려난 직후 바로 이 명량해전을 맡게 됩니다. 수군은 겨우 12척만 남아 있었고 일본은 133척으로 공격해왔죠.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12척 대 133척이라고요? 10배가 아니라 11배가 넘는 차이인데.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도 이런 열세에서는 도망갔을 텐데요. 올리 콤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 군사 역사에서 이런 압도적인 열세를 뒤집은 사례는 거의 없어요. 이순신의 부하들도 도망가자고 했죠. 하지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는 만화책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순신이 자신의 배에 깃발을 높이 달고 가장 앞에 서서 지휘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순신은 해협의 가장 좁은 곳에 진을 치고 조류가 바뀌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공격했어요. 일본 함대가 조류에 휩쓸려 대열이 흐트러진 순간을 노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31척의 일본 배를 격침시키고 나머지는 도망가게 만들었죠. 조선 측 피해는 단 2척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전략적 천재의 걸작이었어요. 이순신의 전략은 현대 해군 전술에도 연구될 정도로 뛰어났어요. 미 해군사 관학교에서도 명량해전을 사례 연구로 다룬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공을 들인 장면은 바로 이 전투였죠. 올리 콤판이 그린 명량해전 장면은 특히 일본군의 시점에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질려 패배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이순신의 가장 놀라운 점은 23번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알렉산더 대왕도, 나폴레옹도, 넬슨 제독도 이루지 못한 완벽한 전승 기록입니다. 게다가 그는 독학으로 해군 전술을 익히고 직접 거북선을 설계했죠. 500년 전 조선은 육군 중심 국가였는데 그가 바다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해군력을 키웠던 겁니다. 저는 미국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존스나 영국의 넬슨 제독과 같은 서양의 유명한 해군 영웅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업적은 그들보다 더 놀라웠어요. 그것도 200년이나 앞선 시대의 말이죠. 이순신은 단순한 무인이 아니라 학자이기도 했어요. 그가 남긴 난중일기는 전쟁의 참상과 인간의 고뇌를 생생하게 기록한 문학 작품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전장에서 일기를 쓴 장군은 매우 드뭅니다. 제 생각 속에 한국은 점점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분단된 작은 아시아 국가 혹은 최근에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500년 전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 전략가와 기술력을 보유했던 나라라는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순신 만화를 그리기로 했을 때 정확히 37개의 출판사가 제 기획을 거절했어요. 여기 모든 거절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메이저 출판사부터 인디 출판사까지 거절 이메일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동양 역사에 관심이 없다. 영웅물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 한국 장군은 너무 생소하다. 이런 이유들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어요. DC 코믹스에서 제안한 안정적인 계약을 거절하고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첫 권을 자비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27개의 만화 컨벤션을 직접 다니면서 한 권씩 팔았죠. 2년 동안이요. 그가 보여준 초기 컨벤션 사진 속에는 작은 부스 앞에 홀로 앉아있는 올리 콤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부스를 그냥 지나쳐갔고
가끔 호기심에 들르는 몇 명만이 이순신에 대해 물어보는 정도였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한 달 매출이 고작 17건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보스턴 컨벤션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역사 덕후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조선 수군의 갑옷과 무기, 거북선의 독특한 디자인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컨벤션에서 만난 하버드 역사학과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순신 만화를 소개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드라마틱한 스토리텔링이 호평을 받았죠. 미국 만화 시장은 대형 상업 출판사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웅은 화려한 능력으로 악당을 물리치죠. 하지만 이순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리 콤파는 자신이 그린 이순신과 미국의 인기 영웅 캐릭터들을 비교하는 페이지를 보여주었어요. 워싱턴, 링컨, 패튼 장군도 위대한 영웅이지만 이순신은 더 극적인 상황에서 더 놀라운 엄적을 이루었어요. 미국 영웅들이 외계 침공을 막아내는 건 완전한 픽션이지만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실제로 나라를 구한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왕에게 불충하다는 누명을 쓰고 고문까지 당했는데도 나라를 위해 싸웠어요. 이런 충성심과 희생정신은 현대 미국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가치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미국의 영웅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가 영화로 만드는 영웅들은 대부분 허구이거나 실존했더라도 미화된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순신의 실제 업적은 어떤 미화도 필요 없을 만큼 그 자체로 놀라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두 번째 권을 출간하려고 할 때였어요. 첫 권의 판매가 너무 저조해서 출판사들은 여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때 저는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제 모든 퇴직금과 저축금까지 털어 두 번째 권을 출판한 거예요. 그의 모험은 무모해 보였지만 동시에 존경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믿는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 정도의 희생을 감수한 사람을 만나기는 처음이었어요. 두 번째 권에서 저는 7천량의 전의 패배와 이순신의 재등용을 다뤘어요. 이순신이 없는 사이 조선 수군은 겨우 한 달 만에 괴멸되었고 다시 불려온 그는 겨우 12척의 배로 명량해전을 치러야 했죠. 이 극적인 스토리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인내와 열정이 마침내 보상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권은 첫 권보다 5배 많은 부수가 팔렸고 세 번째 권부터는 작은 출판사에서 출간을 제한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확히 종이책 16만 부, 전자책 30만 부가 팔렸고 8개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뿌듯한 건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순신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올리 콤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세상에 알려져야 할 이야기를 발견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올리 콤판은 제게 자신이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그 여정이 단순한 취재 여행이 아니라 일종의 순례와도 같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순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을 3번 방문했어요. 한산도, 명량해협, 노량해협. 이순신의 주요 전투가 벌어진 모든 현장을 직접 탑사했죠. 그가 휴대폰에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친 바다와 좁은 해협, 이순신의 동상이 서 있는 여러 기념관. 그리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현지 어부들과 함께 명량해협을 실제로 배를 타고 건넌 경험이었습니다. 명량해협의 물살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했어요. 그 험한 조류 속에서 12척으로 133척을 상대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현지 어부도 오늘은 조류가 잔잔한 편이라고 했는데도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올리 콤파는 한국 방문 중에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정 교수는 이순신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여 학술 세미나, 교양 강좌를 개최하는 등 이순신 연구의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와의 만남이 만화의 역사적 정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운 역사적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난중일기를 깊이 읽고 전투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인간이었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가족을 걱정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죠. 그는 노트북을 열어 난중일기의 한 구절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하심인가. 패배와 좌절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일기를 읽으면서 이순신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고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리 콤판이 가장 감동받은 일화는 묵과 시험 중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다시 말에 올라 시험을 마친 젊은 이순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특별히 감동적으로 그렸다고 해요. 이 장면은 이순신의 끈기와 의지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죠. 그의 조부모는 홀로코스트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유대인이었고 그들이 들려준 희생과 생존의 이야기가 이순신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가치잖아요.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지금 이순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현대 미국 사회에서 그려지는 영웅은 보통 공동체를 위해 싸우지만 자기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휘둘리고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며 더 큰 가치를 위해 싸운 인물이었죠.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의 전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는 승리의 순간에 적의 총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전투가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끝까지 군사들의 사기를 생각한 거죠. 올리 콤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순신은 단순한 군사적 천재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치를 보여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성, 희생, 지혜, 용기. 이런 가치들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존경받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왜 한 미국인 만화가가 17년이라는 세월을 한국의 영웅에게 바쳤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올리 콤판의 이순신 만화는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책 16만 부, 전자책 3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것은 동양 역사 만화로는 전례 없는 성공이었습니다. 올리 콤판은 세계 각국의 독자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러시아, 심지어 일본에서도 이순신 만화에 감동했다는 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더 놀라운 일은 이순신에 대한 열정으로 전 세계 만화가들이 스스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조바니 팀파노, 미국의 엘 아나클로스, 필리핀의 덱스터 위 등 서로 얼굴도 본 적 없는 작가들이 이순신이라는 한 인물을 그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그는 작업실 한쪽에 걸린 대형 포스터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12개국의 만화가들이 각자의 스타일로 그린 이순신의 모습이 콜라주처럼 모여 있었어요. 각각의 그림체는 달랐지만 그 속에 담긴 존경과 열정은 동일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협업하며 임진왜란 국제 프로젝트라는 대형 그래픽 노블을 만들고 있어요. 12개국 작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죠. 이탈리아의 조바니가 15권을, 미국의 엘이 610권을, 필리핀의 덱스터가 1112권을 맡아 그렸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올리 콤판이, 그것도 유대계 미국인이 한국의 영웅에 이토록 푹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이순신의 위대함은 국적을 초월합니다. 올리 콤판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적 천재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치를 보여준 인물이에요. 충성, 희생, 지혜, 용기 이런 가치들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존경받을 만한 것들이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의 가치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니까요. 올리 콤판은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프로젝트가 가져온 뜻밖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프로젝트가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순신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가 보여준 독자 편지 중에는 이순신 덕분에 한국의 유학을 결정했다. 거나 한국 역사를 전공하게 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 역사적 인물이 이렇게 현대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일본 독자들의 반응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적국이었는데도 일본에서도 이순신의 리더십과 전략에 감탄하는 팬이 늘고 있어요. 이제 이순신은 한국의 영웅을 넘어 세계의 영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리 콤판의 작업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분단된 작은 나라 혹은 경제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풍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세계에 알려져야 할 위대한 영웅을 가진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열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올리 콤판의 17년간의 헌신은 단순한 만화책을 넘어 문화적 가교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17년 동안 한 인물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올리 콤판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세계 곳곳의 수많은 영웅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취재해왔지만 이렇게 한 인물에 평생을 바치는 경우는 처음 보았습니다. LA의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이순신과 올리 콤판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현대 미국에서 우리가 숭배하는 영웅들은 어떤 이들인가요? 주로 가상의 영웅들 혹은 부와 명예를 위해 싸우는 현실의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죠. 호텔에 도착한 저는 올리 콤판에게서 받은 난중일기 영어 번역본을 펼쳐보았습니다. 나라의 위기에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어찌 나라를 지킬 수 있으리오. 이순신의 이 말은 그의 삶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싸웠고 결국 전장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명량해전을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것은 그 어떤 영웅 이야기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역사의 힘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감동적이고 더 영감을 주는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올리 콤판의 작업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작업에 몰두해 있었어요. 이순신 불멸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정신이 현대까지 어떻게 이어져 오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스케치북에는 다양한 시대의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이순신의 정신을 떠올리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병사들부터 현대의 평범한 사람들까지 이순신의 정신은 시간을 초월해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때까지 이 만화를 계속 그릴 겁니다. 아마 평생의 작업이 될지도 모르죠. 올리 콤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초능력이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영웅의 조건이 아닐까요? 놀랍게도 올리 콤판의 이순신 만화는 이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성장한 시장은 유럽과 남미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당시 적국이었는데도 말이죠. 일본 독자들은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에 감탄한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진정한 위대함은 국경과 시간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순신은 단순히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점점 세계의 영웅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올리 콤판의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작업실을 나오기 전 올리 콤판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가 직접 그린 이순신의 초상화였어요. 그림 아래에는 이순신의 명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으려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올리 콤판이 17년간 그려온 이순신의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웅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제 머릿속은 온통 이순신과 올리 콤판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순신에 대한 더 깊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순신의 희생정신은 단지 한 개인의 특별한 사례였을까?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깊이 뿌리내린 정신이었을까? 검색을 계속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둘 발견해 나갔습니다. 이순신 이후에도 한국의 역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수많은 평범한 백성들이 의병이 되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습니다. 관군이 무너진 상황에서 농부, 상인, 심지어 승려들까지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고 일어났던 것이죠. 19세기 말 동학농민운동에서는 불의에 항거한 민중들의 희생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무려 35년간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3.1운동, 윤봄길 위사의 위거, 안중근 위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등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지원병으로 참전한 수많은 청년들이 자유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평균 나이 19세의 소년들이 전장으로 향했던 거죠. 가족과 나라를 위해 쓰러져간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한국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정신은 계속되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에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007년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때는 무려 13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해안을 정화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규모의 자발적 참여였죠. 한국전쟁 후 절대 복구 불가능하다는 유엔의 평가를 받았던 헐벗은 산들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녹화 사업으로 뒤덮은 것도 전 국민이 참여한 새마을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최근의 민주화 시위에서도 한국 국민들은 세계가 놀랄 정도의 질서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촛불 집회에서 폭력 사태가 거의 없고 시위 후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쓰레기를 치우고 주변 상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올리 콤파니 이순신에게 매료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문화가 최근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국민적 희생과 헌신의 정신, 내면의 품격이 현대적 형태로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정신이 결코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전 세계를 품는 휴머니티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K-팝 아이돌들의 유엔 연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한류 콘텐츠가 전하는 보편적 메시지들. 이 모든 것들은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세계와 공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제 저는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의 전략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의 DNA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4월 28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맞아 충무공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는 미국 만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의를 찾기 힘들어진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영웅은 어떤 모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동 캐리가 캐오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하시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